네, 안녕하세요. 핵부자 주식TV 핵부자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 해보면서 한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계신 분들은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을 많이 하죠. 저는 해외 주식을 좀 더 얘기하고 싶지만 국내 주식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국내 주식 지수 차트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증권 가장 만만하다고 했죠.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거 잘 보셨다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네이버 금융에 들어오시면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있죠. 자, 국내에서 돈 많은 사람 말고 일반인들은 코스닥을 많이 삽니다. 금액도 저렴하고 또 상승폭, 하락폭도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천천히 하면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코스닥 종목이죠. 지금 현재 보시는 게 일봉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 이런 꼭대기에 사도 코스닥 지수는 등락이 좀 심하죠. 쭉 빠질 때 10%, 20% 빠질 때 샀다. 네, 또 10%, 20% 빠졌을 때 샀다. 또 10%, 20% 빠졌을 때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사면 평단가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뭐 여기 샀으면 이런 데서 충분히 수익 보고 나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좀 두고 매수를 한다 하면 코스닥 종목이 훨씬 살아나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많이 하고 코스닥 종목이 또 저렴하죠. 그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만원, 20만 밖에 없다고 해도 코스닥 종목은 7,000원, 8,000원짜리 이런 거는 뭐 한 주 샀다가 나중에 두 주 샀다가 나중에 네 주 샀다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모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증시를 간단하게 보면 영향을 주는 요소가 금리가 있겠죠. 자, 금리도 우리나라 금리가 있고 미국 금리가 있는데 사실 주가에 미국 금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나가면 썰물처럼 쭉 빠져나가면 주가가 쭉 빠지는 그런 또 경향이 있죠. 미국 금리 보겠습니다. 미국 금리를 보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고 있죠. 올해 1월 0.25%였는데 자, 저번 달에 6월 달에 1.75%로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 영향력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금리를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준금리 한번 쳐보면 자, 우리나라 거 한국은행 나와 있죠.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한국은행도 굉장히 가파르게 7월 달에 빅 스텝을 또 밟으면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0.5포인트를 올렸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있죠. 미국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야 외국 자금들이 크게 안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에 꽂으면 2.25다. 그런데 외국에 꽂으면 1.75다. 그러면 자금이 이탈하는데 조금 이탈을 방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금리만 보면 안 되고요. 환율도 보셔야 됩니다. 환율을 보시면, 자, 환율 제가 할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안 좋습니다. 계속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주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가만히 있는 주가를 매도를 쳤는데 똑같은 금액의 원화가 나왔는데 환율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으면 1300원에 이렇게 1달러를 교체했는데 나중에 2000원이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을 줘야 1달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높아져야 되고 환율은 내려가야지 주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도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많이 보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 자, 이번 달에도 나왔죠.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최고치인데요. 시장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9.1% 올랐다고 하죠. 굉장히 가파르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미국 소매 판매 지수,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뭐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소매 판매 지수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전월 비해서 소매 판매가 팍 뛰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소비가 감소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소비는 괜찮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장 영향력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또 주식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완전 개판이 됐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확 올라갔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자, 코로나 때 주가가 완전히 땅바닥에 쳤는데 미국에서 양적 완화 하면서 돈을 쭉 풀었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주식은 항상 상승 하락 이게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높아진 주가는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쭉 떨어지는데 올해 초 3월 정도쯤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주가는 더 폭락을 했다. 왜냐면은 러시아가 천연자원이 굉장히 많이 나는 자리인데, 천연자원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천연자원 원자재 값이 굉장히 올라갔다.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주가는 폭락한다. 거기 더불어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진행한다. 그러면 주가가 더 꼬그라질 거고, 시장 영향을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더 꼬그라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근데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았는데, 제가 한 이때쯤부터 주식을 했는데 상승장도 봤고 하락장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전문가들이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로 전문가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코스닥인데, 참 말하는 게 전문가들이 가관이었습니다. 가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3,300까지 올라왔는데 4,000까지 가겠다. 그때는 우와 올라가는갑다 이렇게 했는데 헛소리였죠. 헛소리. 주가가 이렇게 또 빠지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만큼 빠지겠다 이 소리죠. 약간 좀 헛소리 같은데 이게 맞으면 인버스에 베팅을 하면 떼돈을 법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씩 공부를 했죠.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이 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팔지 마라, 홀딩해야 될 자리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승도 나오고 다시 또 눌리고 있는데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고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연착륙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미국에서 얘기를 하죠. 전문가들도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보시면은 지난달에 굉장히 가파르게 빠졌죠.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면 일부 반등이 나와야 된다.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일봉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여기 60일선을 터치하는 버릇이 있죠. 보면 주가가 확 떨어졌다. 60일선 가까이 올라갔고 쭉 빠졌다. 결국엔 또 60일선 터치하고 쭉 빠지면 60일선 터치하고, 지금 60일선과 이격이 또 굉장히 벌어졌다. 이런 자리에서는 팔면 안 되죠. 팔면 안 된다. 홀딩 하시면 된다. 만약에 여기서 21선 맞고 떨어진다 하면 61선과 이격이 더 벌어진다. 그러면 많이 벌어졌을 때
자, 중요한 지지라인 제가 맨날 귀가 닳도록 얘기합니다. 현재 중요한 지지라인이 여기 딱 보이시죠? 이전 저점으로 보시면 된다. 한 2300 정도인데 2300 빠지면 마이너스 15% 전후로 또 빠진다. 여기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또 마이너스 15% 전후로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된다. 그러면 61선과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나가 더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 것이냐? 최대 수혜자는 뭐 미국이겠죠. 뻔하죠. 왜냐면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완전히 미국과 서방에서 고립을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러시아 천연자원 원자재를 수입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다른 곳에서 매수가 입에 붙었네요. 매수가 아니고 다른 천연자원을 수입하는데 러시아 대체되는 국가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러시아에서 파는 자원들 중에 미국에서 생산하는데 러시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못 팔았던 자원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수혜를 엄청나게 본다. 자, 가장 피해는 우크라이나다. 땅도 뺏기고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화가 됐다. 얘는 최대 피해자다. 최대 피해자. 러시아는 이렇게 고립이 됐지만 중국과 인도에서 굉장히 석유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다. 수혜를 보는 곳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와 또 중국과 인도 그리고 천연자원이 많은 브라질 이런 데죠. 근데 중국은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죠. 봉쇄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제가 레이달리오의 유튜브를 좀 봤는데 레이달리오 한번 쳐보겠습니다. 레이달리오 지금부터 세계가 변할 거야. 레이달리오 1부, 2부, 3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세계 강대국이 항상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빅 사이클을 탔다가 경기를 침체하고 또 새로운 국가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은 이제 고점을 지나서 조금 내려가는 추세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협력한다면 이게 방향을 틀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서로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게 주가가 아니고 국가의 경제력이 빠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고점으로 가면 세계 경제를 컨트롤하는 이 컨트롤 타워 국가는 전 세계에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굉장히 자원도 많이 쓰게 되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갈등을 겪게 된다. 지금 미국이 이런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러면서 미국의 패권이 중국에 뺏길 수도 있다 미래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이거 알면 이제 중국에 풀베팅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 한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전에 제가 유튜브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기 세아베스틸 지주 있죠. 채널에서 세아베스틸 하면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성공률이 70%가 넘는다고 했죠. 이걸 클릭하면 이제 페이지가 뜨는데 그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는 5월 11일이고요. 자,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쭉 넘어가 보면 자, 요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5월 11일 날 16,900원에 매수를 하고 14,000원에 추가 매수, 11,000원에 추가 매수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3% 수익일 때 매도를 치고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실적과 오펑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보기 전에 이 종목이 배당 수익률 10.56%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배당 수익률이 10.56이면 매수하고 10.56이 빠졌을 때, 자, 내가 한 주를 샀다. 만약에 10%가 빠졌다, 10.56%가 빠졌다 하면 또 한 주를 삽니다.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겠죠. 연말에 배당 10% 받으면 네, 플러스 5%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또 마이너스 10%가 빠졌다. 매수한 시점에서. 그러면 제가 두 주를 또 추가 매수를 해라. 그러면 평단이 또 반으로 내려올 거고, 그러면 연말에 배당을 10.56% 받으면 수익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월 11일이 한 요쯤 되죠. 주가가 한참 빠질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요쯤 되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3% 이상 되면 매도 치고 나가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얼마냐? 한 18,000원까지 올라갔죠. 16,900원이었는데 17,000원 치고 18,200원 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한 1,200원 정도 올라갔죠. 한 7, 8%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때 매도 쳤으면 자, 수익으로 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현재는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제가 14,000원에 매수를 하라고, 추가 매수를 하라고 했으니까 추가 매수 타점인데 이때 벌써 매도를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주가는 정해진 맥점이 있다. 그 맥점에서 주가는 주춤주춤 한다. 지금 쌍바닥 찍었죠. 14,000원에서. 여기서 또 빠지면 11,000원이 매수 자리다. 그렇게 되겠죠. 자,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입니다. 동사는 1955년. 그러면 자, 45년, 62년, 굉장히 22년 가면 67년 정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탄소합금 특수광을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는 세아베스틸과 스테인리스 특수광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종속회사 세아창원 특수광, 세아항공, 방산 소재 등으로 구성된 철강 전문회사다. 철강, 자, 철기가 갑자기 한국사로 가는데, 철기가 기원전 몇 세기죠? 기원전 보자. 신석기가 한 7,000년 정도 되나요? 청동기가 한 2,000년. 철기 한 5세기 정도로 볼까요? 기원전 5세기 정도부터 철기가 생산됐는데 지금까지도 네, 철강 관련된 회사는 쟁쟁하다. 철강 관련은 안 망한다. 죽어도 안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67년 됐다고 했죠. 이 회사는 특별한 그게 없으면 안 망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철강 회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드 장기채입니다. 장기채로 보시면 A+, 굉장히 신용도가 더 좋다. 자, 트리플 B 이상이면, 채권을 살 때 트리플 B 이상이면 조금 안심을 하고 사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투자에 굉장히 이름을 날린 미국의 그런 사람들은 정크본드도 산다. 완전 부실 채권을 사서 이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네, 이 회사의 신용도를 올리고 괜찮은 회사로 만들고 굉장히 비싸게 팔고 떼돈을 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A+ 신용도를 가졌다. 장기채로. 그러면 굉장히 탄탄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시면 세화홀딩스 외 3인 62.66%, 보유 지분이 30% 이상이면 네, 회사에 굉장히 애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M&A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30% 이하면 지금 62.66이다. 여기 이렇게 산 사람들은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 종목을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팔 거다. 대대손손 자손에게 물려줄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무 종목 보겠습니다. 재무도 정말 중요하죠. 재무가 좋아야 종목이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ER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10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 30 네, 급등장에서 20, 30 오면 PER이 매도를 치고 나가는 게 일반적이다. 가치주를 투자할 때 이 종목은 3.5 정도 됩니다. PER이 굉장히 좋다. 지금 추세로 3.5년만 벌면 지금 받는 그만큼의 그런 종목이 된다. 지금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 보면 PER이 80몇이죠. 굉장히 높습니다. 성장주는. 이 종목은 가치주로 3.5밖에 안 된다. 언제든지 매수하고 들어가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액을 보시면 코로나 때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2조 5천억. 영업이익도 33억 적자가 났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에는 3조 6,500억. 영업이익이 2,300억이나 났다. 굉장히 부자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는 4조 3,700억 원 매출액이 굉장히 급등할 예정이다.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 올라가니까 한 20% 가까이 뜁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든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6.5%, 올해는 4.3%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작년이 굉장히 좋았고 올해는 조금 빠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ROE 보시면은 자산 대비 이익률이 한 10% 가까이 나온다. 올해는 한 7.7% 정도 예상이 된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PBR 자기 자산 대비해서는 0.26배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나는 1,000억이나 되는 회사인데 주식시장에서는 나를 260억 정도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가도 되는 종목이겠죠. 일단 재무제표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수급에 의해서 빠진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 보유율이 12.4%. 호황일 때 한번 볼까요? 자, 작년 한 10월 정도 그냥 딱 보겠습니다. 보면 한 19%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러면은 19%에서 12%니까 한 7% 정도 외국인이 나갔다. 외국인이 나가면 이 종목은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관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를 들어오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개인이 있는데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탈하면 쭉쭉 빠지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 정도면 12% 정도면 많이 나갔다. 10% 만약에 12%에서 10% 이하까지 간다 하면 뭐 더 좋다. 쭉쭉 밑으로 내릴수록 계속 사모으면 됩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뭐 뉴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별로 기사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자, 7월달에 기사가 2개가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자동차 등 수요 산업 회복이 실적의 관건이다. 이러면서 목표가를 조금 낮췄다. 자동차 수요는 지금 공급 문제 때문에 별로 좋지 않죠. 지금 자동차 신차를 주문하면 한 6개월, 7개월 걸린다. 그래서 중고차가, 어떤 차는 중고차가 신차보다 더 비싸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하반기 이익 개선 모멘텀이 부족하다.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다. 자, 우리는 기사하고 반대로 가면 된다. 기사 믿지 마라. 기사 믿고 작년에 올라간다 산 사람들 다 물렸습니다. 자, 기사에서 목표가를 16% 낮추고 기사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매수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월봉, 주봉, 일봉순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월봉 차트입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본다고 했죠. 스토캐스틱 슬로우 바닥 쪽으로 가 있으면 매수를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 자, 바닥권에서 자, 월봉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짧은 구간이지만 1년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수익을 굉장히 많이 번다. 여기서는 1년째도 굉장히 많이 받고 2년째도 굉장히 많이 받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매수 타점 올라갔죠. 여기가 매수 타점 쫙 올라갔고요. 지금이 매수 타점이다. 딱 걸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한 양봉을 하나로 만들어서 장대 양봉으로 봐도 된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중단선을 깨지 않으면 좋다. 강한 애들은 3분의 2 지점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올라가죠. 지금 이 종목은 중단선에서 월봉으로 60월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방향을 밑으로 잡았죠. 지금 이 장대 양봉에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왔다. 3분의 1 지점과 여기 하단 지점이 매수 타점이다. 하단 지점 밑으로 빠지면 마이너스 15% 될 때마다 쭉쭉 모아가시면 된다. 이 종목은 굉장히 탄탄하고 철강 쪽은 절대 죽지 않는다. 불패다. 포스코처럼 뭐 그런 대기업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5천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세력들이 득실득실 거릴 수도 있다. 그리고 주가를 충분히 자제할 수 있다. 왜냐면 주요 주주의 지분이 60몇 %나 되고 주고받는 지분이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등락 있죠.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때 샀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이 시기는 잊어라. 이제 포스코도 항상 보지만 이때 시기는 배제하고 들어가자. 그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주가가 줄였을 때 볼 게 없죠. 여기서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2008년 정도부터 지금까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보면 주가가 저점이 여기고 다시 끊겠습니다. 좀 잘 끊겠습니다. 저점이 여기고 고점이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단선보다 더 내려왔다. 이 중단선을 돌파하면 위로 또 올라가겠죠. 지금은 완전히 바닥 구간이다. 여기서는 무서워할 게 1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자, 거래량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거래량 없이 주가가 쭉 빠지고 있다. 이런 거는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OBV 지표를 보셔도 크게 안 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OBV 지표가 크게 안 나갔는데 주가가 쭉 빠진다. 매수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가라는 게 하락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14,000원이 맥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셔도 똑같죠? 월봉 차트에서 조금 펴놓은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봉 차트로 120주선을 이탈했다가 올라갔다. 120주선은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20주선을 맞고 떨어졌는데 20주선이 위에 있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요거만 우리는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봉으로 딱 보시면 일봉으로 중요한 선이 지금 요 선이다. 121선을 돌파하면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굉장히 주가가 전체적으로 안 좋지만 코스피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할 게 없다. 14,2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된다. 매수 들어가시고요. 11,000원 항상 맥점은 똑같다. 시간이 지나도 11,000원에서 1차 매수 들어가시면 된다. 여기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원, 5천원 이런 단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만원에서 2차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15% 전후겠죠. 그러면 8,500원이다. 8,500원에서 3차 추가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편안하게 난 주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 자리에서 2%, 1차 추가 매수 자리에서 3%, 2차 추가 매수 자리에서 5%, 3차 추가 매수 자리에서 10% 이렇게 천천히 비중을 높이면서 하면은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강하게 베팅을 하실 분들은 이런 맥점에서 강하게 베팅을 하시고 상승을 하시면 일봉에서 매도 신호가 뜰 때까지 보유를 하시다가 매도를 치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로 보실 분들은 요즘에 워낙 주가가 안 좋기 때문에 3% 똑같이 잡으시고요. 상승을 기대하시면 되겠고,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실적과 업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종목을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아베스틸 지주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